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의 국중세단 라인 중 가장 전형 변화를 많이 일으킨 대학이자 건국대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인프라 및 대학 상권도 발달해 있어 학생들이 인서울대학교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세종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통합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분리되어 올해의 입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전형이 입결을 참고해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팀장이 해당 사항에 대해 본 콘텐츠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세종대학교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종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2년간 두 수시 전형의 변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이 팀장이 오늘 콘텐츠를 시작하며 언급했듯 2023학년도에 전형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통합되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되며 원래 각 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이 단순 합보다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입 공정성 측면에서 인서울권 대학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한 듯한데 물론 전형 이름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지만 2023학년도부터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는데다 전형 방법을 보았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기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1등급씩 완화된 채 유지되고 있으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성격이 똑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을 기존의 전형 방법과 똑같은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분리하였는데 이러한 전형의 분리와 통합을 통해 세종대학교가 각 전형별로 모집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뚜렷한 성격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정리하셨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콘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수시 모집 요강에 공지된 주요 변경 사항들도 함께 첨부하니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이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입결을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포함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활용할 입결 자료는 세종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 공식 입결 자료에서는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 70% 등급컷 성적을 대학 어디가에서는 50% 등급컷 성적을 취합하였으며 이전 콘텐츠들과 동일하게 빗금친 칸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50% 등급컷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고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이 50% 등급컷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되어 있으니 자료를 보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형은 2023학년도에 들어서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전환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만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생기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전형 다 교과 100%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추천 인원이 인문계 3명, 자연계 5명 이내로 제한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내신에 자신이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군이 성격이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학과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은 말 그대로 최종 등록한 인원들이 내신 성적을 평균 낸 것이고 50% 등급컷은 1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중 5번째 합격자의 성적이며 70% 등급컷은 10명의 합격자 중 7위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 성적과 50% 등급컷 성적은 행정학과에서처럼 같을 수도 있고 법학부에서처럼 평균 성적이 더 높을 수도 있으며 나노신소재공학과에서처럼 50% 등급컷 성적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과나 교육학과에서처럼 평균 성적보다 70% 등급컷 성적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1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 7번째 이후 즉 8번째, 9번째, 10번째 합격자의 성적 중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내신이 있다는 뜻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에서 70% 등급컷 성적을 뺀 값이고 편차 2는 최종 등록자들이 50% 등급컷 성적에서 70% 등급컷 성적을 뺀 값으로 편차값이 클수록 지원군들이 내신 성적 분포가 다양한 것입니다. 평균 성적과 50% 등급컷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편차 1과 편차 2 값에는 차이가 나며 어떤 값이 더 최종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이후 소개드릴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 자료에서의 편차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50% 등급컷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편차 2는 계산하지 않았고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둘로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린 만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빼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선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인원이 지원하더라도 경쟁률은 더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빠졌을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생겼으니 이를 믿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한번 지원해보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함께 지원하기 용이하기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린 만큼 지원군과 합격군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겨 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등급과 70% 등급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건축공학부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공학부 건축학 전공을 함께 건축공학부로 묶어서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건축공학부와 건축학과로 분리되었고, 2023학년도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신설되고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기계공학과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우주항공공학 전공으로 분리되며, 항공시스템공학과와 지능기전공학부가 각각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항공시스템공학 전공과 지능기전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2022학년도에 신설되었다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성격을 가득 안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된지라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입결을 살펴보는 것이 2023학년도의 입시에 그렇게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결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며 전형 변화 및 신설에 따른 몇 가지 변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비해 많지 않은지라 등록 인원이 3명 이하여서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화학과는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가 없다고 입학처에서 명시해 두었고요. 또 인문계 3명, 자연계 5명으로 각 학교별로 8명까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없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꼭 같은 학교가 아닐지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을 통한 실질 경쟁률이 하락을 노리고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 내신만 가지고도 합격할 자신이 있을 때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군 및 합격군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당연히 전형이 둘로 나뉘었으니 모집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더 적은 인원을 뽑다 보니 큰 폭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쟁률도 어느 정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이는 국숭세달 라인 중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몰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해당 전형은 총 124명이 인원을 선발하는데 1076명이 지원하여 8.6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전체에서 277명을 선발하는데 3548명이 지원하여 12.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완만하게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추천 인원 제한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과 70% 성적을 보시면 음수, 즉 2022학년도에 성적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에 역시나 2021학년도에 비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어국문학과 소프트웨어 학과처럼 성적이 오히려 하락한 경우도 있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처럼 선발하는 인원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어차피 2023학년도부터는 그렇게 의미있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전형은 세종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은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의 전형 방법을 꾸준히 유지해오다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존의 전형 방법과 동일한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나누었는데, 사실 같은 국숭세달 라인 중 국민대학교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서류 100%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또한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의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서류 100%의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분리 운영이 매우 놀라운 사실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천문학과와 화학과에서는
70% 등급화 성적이 평균 등급보다 높은데, 이는 해당 학과에 10명이 합격자가 있다고 할 때 8번째 이후의 학생 중 내신이 낮지만 합격한, 예를 들어 과학 고등학교 출신으로 내신은 낮지만 비교과 서류 그리고 면접에서 확실한 기량을 보여준 학생이 있다는 뜻이며, 건설환경공학과와 나노신소재공학과처럼 50% 등급컷 성적과 70% 등급컷 성적이 같은 경우는 내신이 동일한 합격자들이 꽤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에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드리기 위해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희망학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케이스를 어느 정도 일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노리고 교과 및 비교과 관리를 착실히 했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준비에 거리낌이 없는 학생으로 소위 말하는 육학종을 쓰는 경우도 많고, 수시 6장 카드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서류 관리를 열심히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예정이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학생으로 면접이 없는 일괄합산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있는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한두 개 정도 쓰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가 꽤 괜찮지만 지원하는 대학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불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향 적정 지원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으로, 이러한 경우는 최대한 1단계 합격 인원 안에 들어 2단계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시 합격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번 학생들과는 다르게 일괄합산 전형보다는 단계형 전형이나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내신을 챙겨서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학생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 학생부도 아예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는 하니 개인이 취향과 전략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보기도 합니다. 우선 국민대학교에서 서류 70%의 교과 30%로 선발하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서류 100%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원래 자신이 교과 성적에 그렇게까지 확신이 없어 국민대학교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 중 이번에 해당하는, 즉 서류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면접이 싫은 경우 세종대학교 대신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에 대부분이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기에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없는 전형만 지원해서 입시에 시간을 쏟기보다 수능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세종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또한 다수의 이번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죠. 똑같은 전형 방식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의 경쟁률 또한 2021학년도 대비 꽤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러한 추측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여러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 실시하면서 기존의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많이 없어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준비했던 학생들이 아예 내신만 알차게 챙겨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즉 4번 케이스로 아예 틀어버리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인원도 줄어드는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2023학년도에 전형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둘로 분리한 것은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이며, 세종대학교가 인서울대학이 마지노선으로 생각되는 등이 세종대학교의 입지를 생각해봤을 때 위에서 말씀드렸듯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둘 다 있다면 앞서 말한 1번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메리트가 떨어지므로 서류 100% 전형을 신설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면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 폐지 흐름과 교과 전형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2번,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4번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았을 때 세종대학교에서 힘을 쏟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만 실시하고 있기에 여전히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은 원래 전형이 유지되는 것이라 쳐도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기존 세종대학교 입시 전형과 유사한 부분도 없기에 어떤 지표를 참고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같은 라인이 국민대학교에서 서류 100%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입결을 참고할 수 있겠는데, 전형 모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세종대학교와 달리 국민대학교와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모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서류형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세종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